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가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해석들이 가능할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란 하루의 캔들이 완성되는 캔들입니다. 물론 시총이 작거나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그러한 종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이나 캔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종가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가를 만드는 경우에는 세력들이 관여했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와이즈버즈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들, 거래가 별로 없는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종가가 그렇게 의미가 없겠지만 거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를 유의미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종가를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세력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세력 입장에서도 이러한 종가를 형성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그 종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과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을 구분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드렸듯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점 구간에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크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단선에서 어떠한 종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도 반드시 수익 구간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은 추가 고점 가능성이 더 열려 있어서 그러한 종가를 어디서 형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3월 31일 와이즈버즈의 흐름을 보시면 흐름이 없었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종가를 이 위치에 형성하게 됐습니다. 가격으로는 950원 정도 형성을 했고 갑자기 이렇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발생한 캔들은 무조건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에서 종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캔들 이후에 그냥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조금 더 상승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떠한 상승 구간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종가를 만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종가를 배우는 이유는 그냥 종가라는 것이 세력들이 만든다 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종가를 만드는 세력이 이것보다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가를 배우는 거죠. 물론 더 올리지 않는 종가를 배워서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종목이 상승 가능할지를 구분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와이즈버즈를 보시면 여기서 종가를 형성하게 됐는데 앞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그 구간보다 돌파 구간이 크게 발생은 하지 않으면서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있는 가격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종가를 형성한다고 무조건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의 세력이 만들기 힘든 위치에서 종가를 형성한 거는 맞아요. 게다가 돌파 구간을 만들지 않은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후에 재료도 연속적으로 붙어줘야 되고 상승이 갈 만한 그리고 상승을 갔을 때 이 종목을 사람들이 매수할 만한 재료도 연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정도 이런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날에 크게 상승을 가게 되면서 이 밑에서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의 600억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는 캔들이 나오게 됐고 대부분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을 가기는 했지만 다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던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 이런 매물대를 처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캔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야 매매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세력 입장에서도 종가보다 더 고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핑거의 흐름을 보시면 STO 관련 재료로 4월 달에 상승을 했고 종가를 여기서 형성한 다음 날에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됐을 때 이전에 계속 돌파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 그리고 앞에서의 매물대를 참고해 본다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대략 12,8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이러한 구간까지의 가격을 모두 처리해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핑거 세력 입장에서도 이 구간보다 조금 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매물대를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월 초부터 이러한 구간들을 계속 도전을 했고, 그리고 윗꼬리보다 이러한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돈들을 쓰는 이유는 상승을 가면서 그 물량을 정리를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게 되는데 종가를 이러한 구간에서 형성을 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음 날에 시가를 이렇게 많이 띄우게 됐을 땐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그런 구간의 물량을 많이 넘겨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 캔들에서 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었으면 해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그대로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뛰었던 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런 가격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 구간이 나온 다음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4월 초의 흐름에서 대신정보통신도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종가를 형성하게 됐어요. 이 종목은 유승민 관련주로 등장을 했고 정치 테마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4월 달에 이렇게 발생하는 종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당연히 재료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세력 입장에서도 만들기 힘든 종가를 찾아보게 되면 당연히 이 캔들이 갭을 띄워야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종가까지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에 이렇게 크게 돌파 구간이 만들어졌고 전날에 이러한 캔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전에 형성된 매물대 이러한 구간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돌파를 가면서 세력 입장에서도 이 구간의 많은 물량을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승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 주가는 이렇게 크게 급락하고 모든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종가를 형성하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만들기 힘든 위치에서 형성한 종가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만든 종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의미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눌림을 잡을 때도 이러한 종가 이후에 눌림을 잡는 것과 이러한 캔들 이후에 그냥 무지성으로 눌림을 잡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구분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력들이 만드는 종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